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본 영상은 차량 디자인 그리고 기능 리뷰입니다. 시승기 그리고 주행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형 포드 쿠가입니다. 이 녀석이 저희 가족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풀체인지 된 2020년형 쿠가가 출시가 됐습니다. 포드의 판매량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소형 SUV인 이스케이프가 아시아 지역에는 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대 경쟁 차종에 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실내와 저RPM, 저속에서 아주 강력한 토크가 매력적인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소유주로서 단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극명했던 포드의 쿠가의 장점을 어떻게 살렸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오늘 같이 몸소 느껴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포드의 갈수록 스포티해지는 2020년형 풀체인지된 쿠가입니다. 제가 BMW X7 리뷰 영상에서 제가 BMW를 비꼬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BMW가 SUV들을 이제 SAV로 명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원래는 SUV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는 뜻인데요, 유틸리티 비클은 짐차나 기능성 그리고 일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스포티지가 제일 처음으로 SUV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포티하면서 가정 친화적인 그런 승용차 같은 느낌을 넣으면서 그렇게 시작된 SUV입니다. 이 쿠가도 아주 박스카형으로 유틸리티 비클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세대를 지나쳐가면서 갈수록 스포티하고 그리고 승용차 같은 느낌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형 쿠가는 이게 SUV인지 아니면 해치인지 정말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승용차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SUV라는 단어를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모델이지 싶습니다.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차량들의 덩치는 커지고 그리고 스포티함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포티함이 대세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장의 결정에 역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쿠가도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전고가 낮아지고 전장도 길어지고 그리고 윤관도 넓어지면서 완전히 스포티함에 탑승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핫해치를 겨냥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풀체인지된 2020년형 포드 쿠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워트레인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직렬 3기통 1.5 터보 그리고 직렬 4기통 2.0 터보가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을 얹고 출시가 되었고 2.5리터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리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내년에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 옵션이 많은 건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에요. 연비와 스포티함 그리고 차량 가격에서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직렬 3기통 1.5 터보는 180마력에 24.5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직렬 4기통 2.0 터보는 250마력에 38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녀석이 가장 상위 트림인 타이타늄 트림의 2.0 터보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무게가 거의 100kg나 다이어트한 녀석인데 출력과 토크가 약간 상승했어요. 그 상승분이 많이 몸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승기가 기대가 되는 녀석이에요. 2.5리터 하이브리드 모델은 198마력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9마력이고 토크는 21로 양쪽 다 같습니다. 아직 너무 따끈따끈한 녀석이라서 아직 연비도 포드에서 공개하지 않았네요. S, SE 그리고 SEL 그리고 타이타늄 최상위 트림까지 이렇게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각각 25,000달러, 27,000달러, 그리고 29,000달러, 33,0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의 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량은 많은 옵션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38,500불의 리뷰 차량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자, 풀체인지 된 2020년형 포드 쿠가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한데 전혀
못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지금 포드의 SUV들을 보면은 이번 세대의 좀 현대적인 부분을 많이 제거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포드의 미니 SUV가 있는데 그 녀석도 포드 레인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드 이스케이프는 스포티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이나 SUV 얼굴보다는 포드가 가지고 있는 세단들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 포커스 얼굴에 흡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포드 퓨전도 좀 비슷하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후드 쪽에 앞범퍼가 많이 끝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릴이 아래쪽으로 많이 처진 느낌이죠. 그렇지만 그릴을 옆에서 보면은 역각도가 굉장히 먹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스포티함이 굉장히 강조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포션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껍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날렵하게 디자인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앞모습은 또 제가 계속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범퍼 디자인도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아래쪽에 거의 숨겨놨듯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 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유광 플라스틱으로 그릴들을 마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좀 스파이스를 이렇게 쳐주는 것 같아요.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뜯어보고 하면 이 차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스포티함의 DNA를 100%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라이트 안의 디테일인데요. 지금 LED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타이타늄에 들어가는 라이트인 것 같아요. 타이타늄 트림에 4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구조 물을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살려서 안쪽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포르쉐를 또 연상하게 하는 그런 라이트네요. 자, 2020년형 포드 쿠가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보다 옆모습은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진짜 이게 소형 SUV가 아니라 해치백 승용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차량 전장이 좀 더 넓어졌는데 전고가 낮아져가지고 굉장히 승용차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특히 이렇게 뒤쪽을 보면은 테일게이트 각도보다 스포일러 커튼이 까만색으로 옆모습을 확 뜯어 먹었죠. 그래가지고 쿠페형 SUV 같은, 쿠페형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안쪽에서 인테리어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윈도우 크기가 상당히 커졌어요. 차 도어 문이 아주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질량 중심이 아주 낮아 보이는, 실제로 질량 중심도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스포티함은 옆모습에서 정말 양껏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펜더 트림들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넣어놨지만 전혀 산티나한 것 같지 않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해놨는데 도어 바디 굴곡하고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몸매가 심심해 보이지 않는, 후드 쪽을 보면은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면서 주간등까지 옆에서 볼 수가 있어서 또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도록 해요. 지금 이 차량은 타이타늄은 기본이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은 17인치가 들어가고요, 18인치 그리고 19인치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타이타늄 트림 기본 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즘에는 이 자개 무늬가 들어가는 이 휠들이 시장의 대세인 것 같아요. 검정색도 검은 게 아니라 짙은 회색에 펄이 아주 많이 들어간 그런 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드가 이게 미국차 버릇을 못 버리는 게, 이게 휠 팬더 안쪽을 보면은 여기 안에 댐퍼 주변에 마감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천이 모자라갖고 빈 곳을 덜 덮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 감성은 좀 미국 차라 그런지 약간 모자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차를 소형 SUV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옆모습이었습니다. 자, 풀체인지된 포드의 쿠가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은 대박인데요, 이거?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오면서 차가 무슨 진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포드가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였나요? 제가 2013년형 포드 쿠가를 타고 있는데요, 뒷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오래된 차량의 뒷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뒷모습을 굉장히 진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체인지는 뒷모습이 장난이 아니네요. 스포일러도 심플하면서 각이 너무 예쁘게 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스포일러 옆에 커튼 부분도 까만색으로 넣어놨는데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옆모습도 살리고 뒷모습도 아주 새침하게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범퍼 그리고 바디 그리고 그 테일게이트 윈도우까지 포션이 아주 적절하면서 라이트 부분도 너무 얇지도 너무 굵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까만색 눈에 테두리를 준 것까지 뭐 어떻게 나무랄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중앙에 좀 많이 돌출을 시켜놨어요. 돌출됨으로써 옆모습이 좀 더 해치백 같은 느낌이 들고요. 라이트를 보면은 라이트도 약간 요번에 토요타 느낌이
약간 나요. 그런데 라브4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안쪽의 디테일들은 굉장히 각이 져 있고 하케체 모양으로 디자인이 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뒤쪽에 이 바디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뒤쪽 범퍼를 감싸고 있어요. 무슨 스타워즈 트루퍼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중앙 쪽에 스포일러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금속 톤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지난 쿠가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듀얼 모플러를 넣어놓은 게 스포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대로 또 계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뒷모습 디자인 완성도는 정말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로어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이 차가 핫해치라고 오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타이타늄 트림으로서 발로 이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열어보도록 하죠. 귀찮으니까. 트렁크 넓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좀 크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늘 깜빡하고 못 들고 왔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넓이는 상당히 넓어요. 보통 이게 지금 투싼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13년형 쿠가에 비해서 좀 더 넓어 보였으면 넓어 보였지 전혀 작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 차를 운전하고 가족 여행을 갈 때는 많은 여행 가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없는데 이 차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열이 조절이 됩니다. 슬라이드로 앞쪽으로 밀면은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을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 놓으면은 공간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좌석이랑 플로어랑 거리가 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메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야 될 것 같아요. 12V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갈 때 효용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플로어를 열어보면은 아쉽게도 그렇게 많은 공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포켓같이 조금의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장 보러 갈 때 뭐 장을 넣는다든지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저는 병으로 술을 산다든지 와인을 살 때 굴러서 깨지지 않도록 그 정도는 들어가 줬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쉽게도 그만큼 많은 수납 공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열까지 눕히면 또 상당히 많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예, 역시 2열까지 눕히니까 많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차량이거든요.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사가 좀 너무 많이 져 있어요. 큰 짐을 실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 경사가 상당합니다. 그래도 많이 턱이 있다든지 사용하기 불편하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풀체인지된 2020년형 포드의 쿠가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이게 타이타늄 트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대시보드 전반은 베이비 익스플로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상당히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대시보드를 돌출시켜 놓은 다음에 태블릿 PC를 위에 꽂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거는 익스플로러와 상당히 흡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돌출된 대시보드 앞쪽에는 우드 느낌의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톤이 약간 이 테라몬트를 연상하게 해서 그런지 약간 촌스럽지만 그래도 우드 트림이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많이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어에도 이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우드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을 못 넣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 디자인 섬세함으로 또 메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포드의 메탈 느낌 플라스틱 마감 톤인데요,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차량은. 그런데 지금 이 클러스터 주변이라든지 공조 벤트 안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조금씩 넣어 놨는데 그 부분이 포드에 정말 이제 장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잘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가죽 재질의 마감을 요구할 수 없는 포지션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위쪽을 보면은 좀 싼마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게 보여요. 그런데 만지면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좀 딱딱하기는 해도 좀 폭신폭신한 느낌의 재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우드 모양의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벤트 위쪽을 보면은 피아노 블랙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또 마무리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쪽에 보면은 스테레오를 조절할 수 있게 버튼이 상당히 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있는데 그 버튼 마감이 약간 아쉬워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고려한다면 전혀 나쁜 디자인은 아닙니다. 벤트 디자인은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요즘 많은 차량들이 공조 벤트를 이렇게
너무 대시보드 위쪽으로 나눠가지고 이 아래쪽 부분에 데드존이 생기는 거는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인테리어들을 보면은 코 위 성능은 굉장히 잘 됐지만 코 아래 성능은 모자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아래쪽 디자인은 상당히 199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된 거는 또 덤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공조 벤트 컨트롤하는 부분은 버튼 디자인도 굉장히 대충한 느낌이에요. 대충한 느낌이고 버튼도 구분도 잘 안 돼 있어서 다이얼 안쪽에 작은 액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직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플라스틱이 싼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콘솔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쪽 부분은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에 이렇게 결을 줘가지고 익스플로러를 정말 연상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러와 동일한 다이얼형 기어 시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동일해요. 다이얼 안쪽 옵션에 파킹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후진 칼질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를 해야 될 때 요 파킹까지 돌아가 버리면은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버튼들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직관적으로 디자인 전혀 모자람 없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수납 공간을 보면은 수납 공간이 상당해요. 제 폰 같이 이렇게 큰 폰을 넣어도 충분한데 아쉬운 점이 무선 충전대가 없네요. 이 타이타늄 가장 높은 트림인데도 무선 충전대를 넣어 놓지 않은 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납 공간 안쪽에는 USB-C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USB-C 포트를 넣는 럭셔리 브랜드 대세에 따라가려는 것이 보이지만 스크린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스크린이 요게 옵션을 넣어서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디자인이 에비에이터도 그렇고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익스플로러 같이 세모로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로로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블랙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마감을 해놔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또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레스트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디자인은 뭐 적당합니다. 그런데 넓진 않아요. 좀 좁아서 옆 사람하고 팔을 둘 다 올려놓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게 또 소형 SUV지 않습니까? 더 바라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공간이 상당합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일반 USB 포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도 역시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모두 호환이 되는 차량입니다. 포드가 요즘에 인테리어를 잘하는 회사로 등극을 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러브 박스가 또 좀 특이한데요. 글러브 박스가 상당히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석에 앉은 사람한테 아주 무릎 공간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석 사람들 공간은 아주 많이 생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글러브 박스가 세로형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글러브 박스는 가로로 우리가 물건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글러브 박스가 세로로 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드가 GM을 비웃는 곳이 있어요. GM은 프리미엄 오디오로 보스 브랜드를 사용하죠. 그런데 포드는 요즘에 뱅앤올롭슨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차는 뱅앤올롭슨 10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피커가 디자인이 잘 되진 않았어요. 요 뱅앤올롭슨 마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크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을 또 종결을 해주는 것 같네요. 대시보드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우퍼 들어가는 쪽에도 뱅앤올롭슨 마크가 아 우린 비싼 차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으로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익스플로러와 똑같은 UI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보면 좀 걸리죠. 포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면은 메모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얹어져 있는 항목들끼리 이동할 때는 빠른데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는 부분으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 부분들 이렇게 렉 없이 잘 되고요. 자, 핀치 컨트롤도 되는데 핀치 컨트롤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핀치 컨트롤은 좀 답답하네요. 와, 너무 느리다 이 부분은. 해상도는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후면 카메라 세팅을 보도록 해요. 후면 카메라는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올해 갓 출시된 차량 치고는 해상도가 좀 낮긴 한데요. 이게 프레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포드 레인저에서 봤듯이 이 센서 부분은 차량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드가 센서 컨트롤은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센서가 3가지 디멘션으로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견인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견인용 카메라가 따로 세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포드 코파일럿 360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 콜리전 오토 이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드의 블라인드 스팟 기능인 블리스 기능으로 크로스 트래픽 알람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도 들어가 있는데 반응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 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 자동 조향 서포트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조향을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조향을 할 때 서포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키핑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오토 하이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이 포드 그룹에서 차별화가 돼 있는 브랜드므로 트래픽 상황을 읽어주는 기능이라든지 레인 센터링, 이 차량 레인 센터링이라고 돼 있지만은 레인 키핑만 되거든요. 그래서 레인 센터링이 확실히 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ADAS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해 보이거나 너무 밋밋한 부분이 있는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래쪽에 하부 핸들 살이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블랙과 포드의 아름다운 크롬 톤을 가진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핸들을 굉장히 많이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 버튼 디자인은 레인저랑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파티션을 나눠주는 이 크롬 바가 디자인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핸들이 완전히 우레탄 마감이 되어 있는 핸들이 아니에요. 지금 가죽처럼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씌워 놓은 상태가 완전히 우레탄 느낌이에요. 인조 가죽 마감이 되어 있는 핸들을 몰다가 우레탄 느낌이 나는 이런 핸들을 가지고 조향을 하면 느낌이 그렇게 상쾌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세대에서는 12.3인치의 가상 클러스터 옵션이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부분이죠. 익스플로러보다는 많이 저렴한 차량인데 익스플로러에서 볼 수 있었던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상 클러스터는 지금 현대 차량에도 많이 들어가서 고급스러움을 막 뽐내고 있는 그런 옵션이죠. 가상 디지털 클러스터가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정보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 그룹에서 링컨을 포함을 해서요, 가상 클러스터 안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익스플로러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노멀, 스포츠, 이코, 그리고 좀 험길,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가상 클러스터가 독일의 럭셔리 브랜드와는 조금 차별화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된 포드 쿠가의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공간은 상당히 좋아요. 이 차가 전고가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헤드룸에서 우려를 좀 했었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무릎 공간은 상당해요. 중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형치고는 굉장히 많은 니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차도 웃기게 보조석 쪽에는 포켓이 있는데 운전자 쪽에는 포켓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좌석 디자인을 앞쪽 뒤쪽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가죽으로 아주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허벅지 서포트는 조금 부족하지만 옆구리 넘바는 상당히 강하고 높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 디자인은 익스플로러 2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 쿠가 2열의 또 꽃은 조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슬라이딩이 되죠. 슬라이딩이 돼서 트렁크 공간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틸트 기능이 있어서 2열에 앉은 사람도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많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을 보면은 뭐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아주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GLC 2열 센터 콘솔보다는 훨씬 디자인이 더 잘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드차가 가진 너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USB 포트의 부재예요. 이 차가 소형이긴 하지만 패밀리카입니다. 5인은 좀 힘들어도 4인이 다니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의 차량인데 뒤쪽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충전을 하나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USB 포트는 없지만은 컨센트 플러그는 하나 들어가 있어요. 4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요 센터 터널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까지 봤던 4륜이나 후륜 구동 차량들
비교하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이 앉아도 중간에 앉은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쪽벌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차는 투존으로 운영이 돼서 뒷좌석에는 따로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레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암레스트는 아주 단단하게 돼 있어요. 팔 올려놓기도 충분하고 컵홀더도 안에 잡는 부분까지 기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괜찮게 디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열 부분에는 이 좌석 컨트롤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쉬운 부분은 몇몇 있지만 인테리어는 아마 포드 쿠가가 이번 세대에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저희의 풀체인지된 2020년형 포드 쿠가의 리뷰 잘 보셨나요? 제가 처음 사진으로 접했을 때 앞모습에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차를 보니까 디자인 완성도도 정말 높고요. 유저 친화적인 컨트롤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소형 SUV 치고는 한국에 들어오면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투싼에 비해서는 파워 면에서 상당히 높은 완성도의 값어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2013년형 쿠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높은 토크를 저속에서 그리고 저 RPM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차량은 아까 조금 몰아봤었는데 저속에서 토크를 상당히 잘 잡아줬었어요. 잘 잡아주면서도 많이 개선된 점을 보였습니다. 시승기에서 이따가 또 보도록 하고요. 익스플로러에서 디자인이 너무 뭉툭해지고 너무 남성 위주의 디자인이 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요. 요번 포드 쿠가에서 아마 그걸 다 가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출시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중국의 출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가로 아마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나를 찍는데 등골 빠지고 도관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